준서 그러면 뭐 준서 보고 싶은 거 눌러봐. A, B. 딴 거 보면 안 돼? 가나다라 하면 안 돼, 준서야? 가나다라 보자, 동물 보자, 동물. ABCD 봐. ABCD 봐, 그럼. 준서야, 그럼 이거 마지막으로 볼 거야? 영어 천재 아니에요? 다. 오, 알파벳을 열심히 외우는데요. 와, 뭔가 줄을 쫙 세워놓는데요? 1, 2, 3, 4. 근데 이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네. 자, 밥이랑 같이 먹어. 아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을까? 불편하면? 아, 제자리가 있구나. 자기 자리가 있는데. 약간 그런 게 있죠.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되고. 3이야? 3이구나. 아니 저렇게 줄 서고 각 잡는 게 저 국방색 티셔츠를 입혀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정리해야지. 국군 장병들이 입는 그러니까 각 잡고. 저는 사실 어지럽히는 것보다 훨씬 좋아 보이긴 하는데. 지혜 씨 특성에는 해야 맞죠? 되거든요. 줄 세운 거를. 생각은 솔직히 안 했잖아. 생각은 아니, 안 처음에 하다가 나는 줄을 세우니까 얘가. 정리 잘한다고 칭찬해줘. 그래도 계속하지. 정리정돈도 잘하니까. 어린이집에서 제가 들었어요. 아, 그랬구나. ABCD를 해줬다고. 근데 준서가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한번 틀어줬죠. 근데 얘가 진짜 너무 좋아하고 말이 느린데 ABC는 자기 혼자 나름 발음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꽂혀가지고 특출나게 꽂히는 게 이제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준서 엄마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서 아빠 허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준서가 만 33개월인데 알파벳을 좋아한다고요? 그건 언제부터 좋아한 거예요? 이것도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한 2달? 두세 달? 이제 어린이집에서 배워와서 나름 혼자 막 노래를 시작하더라고요. 네. 언제부터 그러면 문제라고 인식하시고 여기에 사례를 신청하시게까지 된 건지가 궁금해요. 이제 저희가 처음에 프로그램을 신청했을 때는 말이 느린 말이 거랑 느린 이제 거. 손가락 빠는 거였는데 다른 사례자님들이랑 좀 비슷한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좀 이제 특정 놀이에 꽂히는 게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줄 세우는 거, 뭐 한 가지에 집착하는 거, 자기 패턴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네. 문제다라고 말을 한 영상을 보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진짜 알파벳송밖에 안 불렀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부른 동영상도 지금 있습니다. 제가 안 버리고 놔뒀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보면은 애들이 노출되는 게 진짜 알파벳 그 노래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애가 그걸 하면 또 어머님들이 은근히 또 뿌듯해요. 엄마 아빠가 분위기가 화사해지고 반응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준서 사실 이게 과연 한 가지 놀이에 집착한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인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의심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BC 놀이를 하고 있다가 엄마가 소꿉놀이를 아까 그 흙 푸는 놀이 있던데 그 위에 의자에다가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흙을 풀어 가자라고 했을 때 과연 아이가 엄마 손을 치우고 나는 무조건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은 채로 그대로 둘 거야라고 과연 할까? 아닐 것 같거든요. 잘 따라 할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거부하거나 자기 방식을 막 엄청 고집하고 다른 놀이로 전혀 전환이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저희 둘 다 많은 놀이를 권유해 본 적은 사실 별로 없을 없어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알파벳을 이제 나열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나열해 놓은 거를 만지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을 못 하니까. 근데 ABC들을 나름 막 자기 혼자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쁘고 그걸로 말을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네. 너무 신나고 그래서 그걸 더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귀엽기도 이제 아이는
일종의 놀이의 편향이 생긴 거죠. 지금 33개월이라고 하셨는데 말이 좀 느리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말을 하나요, 그럼? 사실 지금 아빠라고 얘기한 것도 지금 얼마 안 됐고요. 아빠도 지금 만약에 그 MC분들 보시면 건장한 남자 보면 다 아빠라고 그러고요. 그 단어를 가르쳐줘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기가 아직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할미라고 그러고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준서 정도의 나이에는 영상에 그냥 이렇게 맡겨 놓는 게 영상으로 즐거움을 취해라고 하는 게 참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이때는 정말 상호작용이 중요할 때인데 나에게 상호작용을 해줄 수 없는 매체에 너무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오늘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솔루션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몇 가지 조금 얘기 나누고 싶은 게 그 알파벳에 집착한다 이렇게 얘기는 저는 이제 집착이 우리 삶에 뭔가 만족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뭔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욕구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욕구가 내 삶에 충족되기를 바라고 충분히 욕구가 채워지면 아이들은 이제 또 다른 관심의 대상으로도 옮기고 그게 또 사물이든 사람이든 이렇게 옮겨가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평소에 우리 아이가 엄마하고 어느 정도로 그 애착의 관계가 좀 더 잘 형성이 되었을까 좀 그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준서가 아기 때 진짜 순했어요. 어른들도 인정할 만큼 진짜 순해서 누워 있어도 그냥 울지도 않고 너무 순해서 이제 저 편하자고 좀 많이 못 놀아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혼자 있어도 잘 지낸다고 판단을 하셔서. 네. 제가 이 부모를 우연치 않게 그 유튜브에 한번 시청을 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신청을 하게 됐는데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나왔던 아이들이 그 공통적인 자폐라고 진단을 받았던 그런 아이들과 공통적인 그 교집합이 좀 몇 개씩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줄 세우기라든지 안 그러면 혼자 놀기 이런 거. 막 문서로 글로 써져 있는 걸 보고 우리 아이를 쳐다보면 맞추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려내는 거는 전문가의 몫이기도 한데 사실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아이는 뭐 말귀도 다 알아듣고 눈도 맞추고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아이예요. 줄세우기나 뭔가 패턴화된 놀이는 그것과 함께 같이 교집합이 있을 때 진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자폐라든지 그런 건. 그 줄세우기라든지 그런 패턴화된 놀이는 정상 만 3세 전후의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눈을 안 보고 자기 혼자만 놀고 뭔가 교감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뭔가 지시를 했을 때 반응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무심한 이 느낌. 사람 얼굴에 표정이 꽂혀 있는 게 아니라 허공을 본다든지 사물에만 본다거나 그런 교감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는 부모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얘랑 교감이 안 느껴지진 않잖아요, 어머님. 얘가 하면 응. 아까 식탁에서도 응 그러고. 그런 이라는 그런 표현 절대 쉽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사회성이 얘는 있는 아이예요. 자폐라는 건 사회성 발달 장애인데 사회적 반응이 상당히 좋은 아이예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유사자폐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100%라고는 말 못하지만 오늘 이 솔루션을 듣고 집에 가셔서 실천하시면 아이는 많이 좋아질 겁니다. 예. 오늘. 네. 그러니까 왜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맞아 나도 만성 피로인데. 맞아요. 그래서 나도 스트레스 받는데. 영락증이 생겨요. 아는 게 병이라고. 네. 자, 차근차근 이제 한번 가보죠. 알파벳 놀이 얘기도 나왔었으니까 알파벳 놀이 막 이렇게 좀 하고 있을 때 다른 놀이를 권해보기도 좀 하셨었나요? 이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짜증이 점점 많아지니까 뭐 할까 하면 조금이라도 짜증을 낸다 싶으면 저도 그냥 그걸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말에 최대한 좀 야외로 나가든지 나가서, 그렇죠. 뛰어놀게끔 그거는 좀 많이 해줬었거든요. 준서 같은 아이들한테는 바깥 생활이 상호작용을 오히려 방해하게 만들어요. 바깥에 너무 많은 자극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한테 관심을 더 안 두게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상호작용에 대한 부모님들이 그런 민감성 같은 것들이 조금은
좀 훈련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놀이를 몇 개 좀 권고해드리고 싶은 게 그 손에다가 왜 인형 끼워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한 2돌 전에 하면 좋거든요. 근데 우리 준서는 그거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빌드업을 해갖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약간 퇴행적인 놀이라도 좋으니까. 줄을 세워서 막 하는 행동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연필 이렇게 꼭 이렇게 딱 맞춰서 써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애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서랍 속에다가 꼭 색깔별로 이렇게 분류해 놔야지 뭔가 뿌듯하고 마음이 편하고 약간 그런 특성이 있어요. 아마 이거는 어딘가의 가족력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지. 아빠가 뭔가 긴장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버님? 네, 저도 이렇게 약간- 줄 같은 거 막 좀 안 세우면 좀 불안하고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안 요소가 높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상호작용을 하기 전에는 외부로부터 내가 어떤 공격을 받을 것 같은, 자극을 받을 것 같은, 예민한 애들은 그게 더 심하겠죠. 그래서 뭔가 그렇게 줄 세우는 행동, 그래서 심지어는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그런 행동을 뭐라 하냐면 예배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종교인이 하는 의식 같은 거. 종교인들이 그런 의식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내가 신으로부터 처벌 공포를 내가 덜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그런 행동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불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걸 더 자주 만들어내고 많이 만들어내요. 불안을 떨어뜨리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나중에 지력 있게 치면 아이들이 뭐 금 안 밟고 다니고 뭐 이러다가 이런 게 뭐가 필요 있어. 바쁘면 막 금 밟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상호작용이 떨어지니까 그런 불안도가 높을 가능성도 있고 기질적으로도 또 예민성이 거기다 이렇게 보태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유아기의 강박은 굉장히 흔한 그럼요. 이거 보편적인 발달학상 겁니다. 모습입니다. 보편적인. 그렇군요.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선생님 밑줄 그어 그러면은 작곡 대고 이렇게 그는데 그건 뭐 지금의 이재실 봐도 충분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나이 들면 없어질 수 있다는 게 지금은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질이라는 게 참 대단하고 흥미로운 게 없어질 수 그 행위 자체는 없어질 수 있지만 지혜 선생님의 약간의 그 완벽주의 스타일과 내 틀이는 그 기질 자체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준서 같은 경우에도 다르게 말하면 질서와 규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줄 때 충분히 그걸 존중받으면 아이가 스스로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줄을 세우고 있는 걸 왜 저러고 있지? 이러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시간에 탁 가서 와, 또 줄을 세웠네. 엄마는 여기다 맞은편에다가 또 줄을 세워서 우리 서로 마주보게 하자. 그러면 애는 줄 세우기 말고도 마주볼 수도 있는 거가 있고 원형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변형이 된다라는 걸 일종의 하나의 배우는 그게 스키마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안 해주시고 있으면 아이는 줄 세우기가 계속 고착화돼요. 지금 우리 두 분께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말씀을 쫙쫙 이렇게 흡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아버님도 굉장히 다정다감하신 분인 것 같아요. 리액션도 좋으시고. 네. 굉장히 다정한 분이신 게 계속 옆에서 아내 물 따라주시고 옆에서 네, 되게 네. 챙겨주고 진짜?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모님이기 때문에 더 많이 챙겨주실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히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짚어볼 텐데 또 한 가지 걱정거리가 말이 좀 느린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